안녕하세요. 쉬운 사주학교실 효담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과 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주는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음양 오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사주를 그냥 보기만 해도 음양 오행이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음양 오행을 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천간보다 지지는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의 합은 다음에 공부하시게 될 지장간, 십이운성, 삼합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알아야 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포기하게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기초를 다지는 개론적인 공부다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만큼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학교 가서 수학 공식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의 공부가 아니고 자연이라는 큰 틀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내공이 쌓여 전체를 엮어 보실 줄 아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주학으로의 접근이 쉽게 됩니다. 자, 그럼 지지의 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에는 이렇게 6개의 합이 있습니다. 천간과 마찬가지로 지지합도 음과 양, 양과 음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간은 6번째 오행과 합을 하지만 지지는 옆에 있는 오행과 짝을 지어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수와 축도가 만나서 흙의 기운으로, 임목과 해수가 만나서 나무의 기운으로, 묘목과 술토가 만나서 불의 기운으로, 진토와 요금이 만나서 쇠의 기운으로, 사화와 신금이 만나서 물의 기운으로 바뀌고, 오화와 미토가 만나서 불의 기운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육합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천간은 6번째 오행과 합이 된다 하여 육합이라 했지만 지지는 합으로 6개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되므로 육합이라 합니다. 자수는 삼양삼음에서 양이 하나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인 자수와 음인 축토가 만나서 흙의 기운을 생성합니다. 서서히 봄에 싹이 틀 준비를 해야 하니 흙 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봄에 나무가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자수와 흙토가 만나 흙이 되어 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입목은 음력 1월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봄으로 들어가는 입춘입니다. 모든 씨앗들이 싹이 나고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봄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장간을 배우실 텐데요. 봄의 준비는 해월인 음력 10월부터 땅속에서는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해수는 나무의 기운인 간목을 숨겨 갖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이 해수부터라는 거죠. 임목과 해수는 나무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묘목은 완연한 봄입니다. 음력 1월인 인월보다 더 많은 광합성 작용도 해야 하니까 따뜻한 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정화라는 불기운을 숨겨 갖고 있는 불을 품은 술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과 술토가 만나서 불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한여름인 오화는 지글지글 끓는 염천지열의 흙기운과 만나서 가장 뜨거운 여름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묘술합으로 만들어진 불기운은 봄의 성장을 마무리하는 볕이라면 오미합으로 만들어진 불기운은 뜨거운 여름의 절정을 만들어내는
불기운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기운이지만 그 기운에 있어서는 오미합으로 만들어진 불기운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월인 사화는 초여름 광합성 작용으로 열매를 더욱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햇볕만 있다면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무는 타버리기 때문에 햇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알이 꽉 찬 열매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사화는 그래서 지장간 속에 큰 물 임수를 품고 있는 신금을 만나서 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3월인 진토는 봄을 마무리하면서 꽃을 피게 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가을의 결실, 즉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래서 진토는 가을의 결실인 유금과 만나서 가을을 뜻하고 결실을 뜻하는 세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간, 십이운성, 삼합 등과 맞물려 있어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 만큼 이해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지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충처럼 지지충도 7번째 오행과 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충은 나를 포함해서 7번째 오행과 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충, 7번째에서 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은 정반대쪽에 있는 오행과 충극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극을 하고 있는 오행이 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서 충은 무토, 기토, 흑기운은 충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에서는 진술충, 충미충으로 흑의 기운끼리 충을 하고 있는 것은 천간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화살, 역마살, 화개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자오, 묘유는 도화살, 인신사에는 역마살, 진술충미는 화개살입니다. 그 도화살 안에서 자오충, 묘유충을 하고 역마살 안에서 인신충, 사해충을 합니다. 그리고 화개살 안에서 진술충, 충미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은 음과 양, 양과 음이 만나서 6개의 합, 즉 육합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나란히 있어야 성립이 되지만 사주의 형국에 따라서 반드시 합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충도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을 하며 반대쪽에 있는 오행과 극과 극에서 충국을 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흑기운은 충이 없으나 지지의 흑기운에서는 충국이 발생합니다. 충도 반드시 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사주의 형국에 따라서 충이 될 수도 있고 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은 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충도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형국에 따라서 합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형국을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복잡하고 암기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암기해야 할 것들을 암기하면서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때로는 암기가 안 되시면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암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어느 날 노하우가 쌓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10분을 하시더라도 거르는 날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